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연하인 남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커플들을 보면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은근히 많이 보이는데요. 저랑 정말 친한 언니도 무려 7살 어린 분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저희 부부 또한 제가 남편보다 1살이 더 많습니다. 아니 뭐 1살 차이 가지고 연상연하라고 하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근히 이 연하라는 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사귀는 과정에서는 남편이 저보다 연하라서 느껴지는 다른 부분들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오빠들을 만났었고, 하지만 결혼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은근히 이게 매운맛이더라고요. 연하남과의 결혼이. 일단 저의 청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30살, 남편이 29살 이었는데,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결혼을 할 거면은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을 때 빨리 얘기해서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사실 결혼 생각이 좀 강력하게 있다. 1년 정도 우리가 잘 만나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은 결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나도 당신을 경험해보고 당신도 나를 경험해봐라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1년이 좀 지났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갑자기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너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막 동공이 엄청 흔들리더니 지금 당장 얘기해야 되냐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내가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어. 너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너는 아니구나? 혹시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냐? 만약에 그 이유가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하고 지금 당장 대답을 할 수 없대요, 자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년을 만났는데도 확신이 안 드는 사이라면 나는 그 당시 남자친구한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말할 수 없다면 너에게 나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상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커피를 진짜 별로 안 마셨는데 거의 원샷을 해버리고, 그럼 우리 이제 집에 가자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괜찮아였는데 이러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혹시 나를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가 와서는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이별을 하게 된 것 같다. 결론은 우리는 진짜 이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너도 잘 지내고 나도 잘 지내겠다.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재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잔인한 이다 그랬는데, 그날 밤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다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한 번만 전화를 좀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못할 건 없지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랑 결혼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 같다. 너가 나와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한 달 뒤 정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도 이성을 찾아라. 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고 거의 한 달 연락도 안 했어요. 아예.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기준으로 결혼이란 거를 바라봐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뒤에 만났어요. 또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싫다고 했다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너무 힘든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어리기도 했잖아요, 29. 그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절을 했던 거였고, 결혼을 너랑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제 겨우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였냐면, 이번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정말 세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의 시부모님이죠. 이게 보통 주변에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보통 남편 쪽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거 뭐 두 팔 벌리고 막 환영하고 이런 집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저를 되게 예뻐해 주세요. 최근에 만났을 때는 진짜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시는데, 막 남편이 그때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무슨 소리냐 막 이러고 그럴 정도로 지금 예뻐해 주시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반대를 진짜 심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당연히 1순위는 나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봤던 게 남편이 살면서 한 번도 집에다가 뭐 나 여자친구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저랑 사귄다는 말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결혼할 거고 날짜는 이때로 잡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남편이 막내거든요 집에서. 근데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귄 것으로 알고 있는 막내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날짜는 이때로 잡을 거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만류하셨겠죠. 남편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여자가 나랑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게 정 싫으시다면 결혼식에 오지 마셔라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식에 오실 거면 오시고 마실 거면 마셔라 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부모님과의 연락이 없이 저한테도 부모님 안 오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해서 전 진짜 이제 헤어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너네가 그렇게 좋다면 결혼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거절을 당하는 그 심정이 제가 차였을 때는 슬프긴 슬퍼도 그냥 오케이 내가 싫다는데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뭔가 저로 인해서 남편의 부모님과 남편을 막 갈라놓는 것 같고 또 참 진짜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데 헤어져야 된다니 또 슬프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많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부모님 반대 파트 연하남과 만난다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분의 부모님을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 세대는 뭐 나이 한두 살 차이 뭐 사실 많게는 진짜 막 10살 차이 이것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 세대 분들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긴 하잖아요. 게다가 옛날 분들의 경우에는 여자가 출산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많다 하면은 좋아하실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 남편은 능력이 좋아요. 저도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땐 잘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제가 못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왜 내가 뭐가 못났다고 하면은 남편도 더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해를 하고 남편의 행동을 좀 기다렸다는 점. 물론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좀 기간을 정했어요. 저도 한 2-3달? 기다려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또 다른 분 만나야죠. 뭐 어떡해요. 남편의 뭐 가족을 파탄내면서까지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대쪽같이 행동을 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그냥 남편한테 져주셨다. 이런 결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헤어질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쪽 부모님이 진짜 격렬히 반대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 그리고 기다림이 있은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싶었을 때는 다른 인연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모님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났을 것 같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합의랄까요? 제 남편은 그 당시 29살이었으니까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 프로세스 이런 것이 진짜 아예 전무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을 할 때 정말 살면서 써본 적이 없는 단위의 돈을 쓰게 되잖아요. 뭐만 하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단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항목에 대한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할 때마다 이게 맞냐?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저보다도 이제 남편이 결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꼭 냉장고를 이걸 사야 되는지 차를 이걸 사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할 건지 어떤 것 좀 버릴 건지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하기로 선택을 했었고요. 학교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어디서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견적 그걸로 했었고 신혼여행을 베트남에 갔었고 한 30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또 스튜디오 촬영 이것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일매일 착용하는 결혼 반지 요즘 안 하고 다니는데 결혼 반지 비싼 걸로 했었고요. 하나 또 포기하지 못한 게 신혼집 최소한의 인테리어나 하자 해가지고 발품 팔고 진짜 저렴한 가격에 리모델링을 싹 하고 들어왔습니다. 암튼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이거는 집중할 건 집중하고 버릴 건 버리자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나보다 어린 분과 결혼을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연하분들과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